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비상시국. 모두가 힘들고 지친 한 해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꿈꿨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됐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힘든 정도로 표현하자면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 1년, 2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점점점 지쳐가는 거죠. 진퇴양난이라는 게 뭐 이런데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적이 필요한 순간. 남다른 용기와 희생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이들을 만나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벽을 타고 솟아오릅니다. 지난해 12월 군포의 한 아파트 화재 사건. 시뻘건 불길을 뚫고 사람들을 구한 의인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군포 사다리차 의인 한상훈 씨. 큰 아파트 말고 조그만한 아파트. 네. 고층에서 발생한 불길이 순식간에 아파트 꼭대기까지 타고 올라갔다는데요. 왼쪽 아파트 좌측편에서 처음에 이제 제가 사다리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불이 나가지고 저는 사다리차를 접는 중에 바로 옆집에서 살려달라고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 있던 차를 저쪽으로 옮긴 거예요. 저기서 불이 나고 마시게 불나고 왼쪽에서 불 나고 네. 오른쪽에서 사람 구하고. 오른쪽에서. 화재 현장에는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그 당시에 구할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그 사람들도 저를 보면서 구해달라고 했던 거였고 주차장에 딱 덩그러니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저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거였죠. 어쩔 수가 없죠. 그건 무조건 구해야죠. 그건. 불길과 함께 검은 그날 연기가 쉴 상훈 새 씨는 없이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와 고1, 고3 남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때 어떠셨어요? 무서웠죠. 불이 불 위에서 나오고 있고 연기도 엄청나고 솔직히 말하면 될 대로 되라였어요. 내가 만약에 고장나고 하면은 누군가 내 거 고쳐주겠지. 도와주겠지 이 생각이었어요. 그냥 일단 사람부터 구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었죠.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사다리차 일부가 파손됐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서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데요. 하지만 그날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상훈 씨. 죄송했었어요 그때. 만약에 제 눈에만 보였더라면 더 구할 수 구할 수 있었는데 다른 계단 쪽으로 가셔가지고 일을 당하신 게 죄송했죠. 사건 직후 15층 학생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1, 고3 남매의 목숨을 구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인사. 저도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듣고 하는 게 너무 좋고 뿌듯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후에 제 마음이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상훈 씨의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 현장에 나간다는데요. 만약 비슷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더욱 주저없이 사람들을 구하겠노라 다짐합니다. 또 다른 시민 영웅을 찾아 도착한 인천의 한 피자집. 2년째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황진성 대표. 최근 전국 각지에서 보내는 돈줄 행렬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13일 주말 금요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금요일 토요일 저녁 시간대였는데 이제 그냥 평상시처럼 일을 하고 있다가 이게 그냥 배민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접수하고 봤는데 그 요청란이 좀 이렇게 길게 써져 있더라고요. 딸아이에게 피자를 먹이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피자값을 나중에 줘도 되냐는 한부모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당연히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고 오죽 먹여보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도 있긴 있었죠. 이게 좀 부끄러우긴 한데.
안타까운 사연에 피자와 서비스까지 듬뿍 챙겨서 공짜로 배달을 해줬다는데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은 아니었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줬을 뿐이라는데요. 그의 남모른 선행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뜨겁게 응답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피자를 주문하며 소위 돈줄을 내기 시작한 것. 이런 메시지를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되게 부담되면서도 되게 좋기도 좋고 또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다른 이웃도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되게 뭔가 따뜻한 사람이 많구나, 정이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받은 기부금을 한부모 가정에 전달했다는데요. 그의 선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역 아동센터에 피자 50판을 기부하며 선행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었던 것. 사연이 알려지고 얼마 후 한부모 가정 아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되게 손 떨리더라고요. 편지도 받고 그림도 받으니까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게 지금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때는 진짜 자칫하게 눈물까지 날 뻔하고 되게 울컥해가지고 딸이 아빠랑 단둘이서 먹는 생일상이었지만 되게 또 눈물 날 뻔했네. 아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도왔을 뿐인데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솔직히 선행이라는 게 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별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누군가 넘어지기만 해도 그냥 손만 잡아줘도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작은 하나라는 게 그냥 손길이라는 게 너무 거창하지도 않고 뭔가 특별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됐다면 그게 저는 선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선행을 베푸는 가게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돈줄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돈으로 혼줄 낸다는 의미의 돈줄 내는 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문화에 굉장히 긍정적이면서도 아주 위트 있는 그런 이제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동시에 많은 분들이 그런 기사에 접속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반응할지를 이런 온라인상의 그런 익숙함이 또 우리나라의 그런 정서하고 잘 맞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시민들에게 돈줄 나고 있다는 사장님이 또 있습니다. 서울에서 마카롱 가게를 운영 중인 김청미 대표. 코로나19가 한창 극성일 무렵 요리복을 벗고 방호복을 입었다는데요. 그 당시 이제 막 코로나가 한참 터져서 가게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것보다 가서 빨리 급한 불을 끄자? 이거 제가 가면 빨리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바로 지원하게 됐거든요. 과감히 가게 문을 닫고 코로나19 최전선으로 달려가 의료 봉사에 나섰습니다. 사실 그녀는 과거 10년 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다는데요. 그런 그녀에게도 치료소 생활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실 때도 그냥 일반 옷을 입고 해도 솔직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호복 입고 자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게 제일 많이 힘들었어요. 땀이 많이 나고 앞이 이제 고글에 습기가 너무 많이 차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이제 뭐 허둥지둥 되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마카롱 가게를 닫고 2달간 의료 봉사를 하기까지 남모를 고민도 많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을 잃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의료 봉사를 다녀온 후 그녀는 뜻밖의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래도 설마 했죠. 글 보고 왔다면서 막 인천에서도 오시고 울산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오시는데 이제 코로나 갔다 오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돈줄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받은 관심만큼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시 사랑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료봉사 갔다 온다고 갔다 왔는데 이제 또 그걸 보시고 좋다고 생각하시고 도와줘야겠다, 돈줄을 내줘야겠다 하시는 고객님들이 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저 그 좋은 마음으로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팔아주시면 저는 또 감사해서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또 다른 또 어려운 친구들한테 이렇게 베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이 되지 않았나. 그녀의 남다른 용기는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상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골목 상권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20% 이상 줄었습니다. 직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 사장님 비율이 매달 줄어드는 추세.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자 인건비를 줄이면서 영업을 이어가는 양상인데요. 전문가들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고깃집. 6년 동안 24시간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금처럼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는데요. 예비비가 다 떨어질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대출 신청해서 이번에 참 다행히도 대출이 승인돼서 나왔어요.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직원 한 사람도 해고하지 않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데요. 제 나이가 지금 65세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가자고.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우리는 같이 하는 거다. 지금 이런 각박한 세상에 그런 선행을 베푸시면서까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요새 손님이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건물주에게 임대료 면제라는 파격 제안을 했다는 유민수 대표. 남지도 않는데 코로나 때 다들 뭐 매출이 반으로 떨어지고 이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살아보자, 공생하자. 조금 내가 장사 잘 되면 다시 환원하겠다 하고 얘기를 드렸더니 연세도 있고 하신 분이 그냥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건데 그래도 다시 환원해드렸어요. 임대료를 면제받고 식당 앞에 커다란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반값 메뉴로 고객들에게 돌려주고 있다는데요. 시작하고 한 달이나 할까 두 달이나 할까 이거 호기 삼아서 이거는 안 된다고 한 건데 그게 이 주위 동네 사람들이 착한 식당으로 다 지켜놓은 거예요. 맨날 착한 짓 하다 보니까 지금 1년, 2년 가고 있네요. 가격도 못 올리고 뭐 맛있게 드셨나 보네.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단골 손님도 부쩍 늘었답니다. 사장님이 선행도 많이 하시고 그래갖고 그런 거 알고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음식이 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당구된 지 오래됐어요. 전보다 저희는 싸게 먹으니까 참 좋은데 이렇게 싸게 팔아도 되는지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항상 먹으면서도. 사장님의 파격적인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당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요리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데요. 재료값도 사장님이 전부 부담합니다. 요즘 경기 어려울 때 솔직히 제일 쉽잖아요. 손님들 이제 사람들 내 보내고 그다음에 좀 가게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인데 여태까지 이렇게 끌고 오시는 것만 해도 솔직히 참 굉장한 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거 진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걸 버틴다는 것보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겠죠. 이걸 버틴다는 생각한다면 오늘이라도 무너져요.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한 달 있다 끝나기를 바라는 희망이죠.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 상가 주택단지. 코로나19로 손님이 줄어들자 자영업자들에게 월 임대료는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폐업을 결정한 가게도 늘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착한 건물주들이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들어오시는 그 사장님들이 대부분 한 30, 40대 젊은 사장님들인데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매출의 급감 그런 거를 보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서로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 임원단에서 이거를 추진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요. 지난해 2월 시작된 착한 임대인 운동. 처음에는 22명의 임대인들이 의기투합해서 임대료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44명의 임대인들이 동참하고 있다는데요. 작년 3월부터 올 12월 달까지 100만 원씩 월 임대료 삭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막 인하를 해주시면은 또 힘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저도 나름대로는 힘들죠. 뭐 은행이자도 나가야 되고 그런데 임차인을 보면은 참 안 깎아줄 수도 없고 저도 나름대로는 좀 따로 임대를 해서 명동에서 장사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심정을 이해를 하겠더라고. 그래서 좀 삭감해 준 계기가 됐죠, 저도. 이들 대부분이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그렇기에 그 누구보다 임차인들의 힘든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데요.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어요. 저도 지금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제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14시간이에요. 제 인건비는 10원도 안 나오고 정말로 월세만 간간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결코 쉽지 않은 결정에 임차인들이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임대료 인하 덕분에 큰 힘을 내고 있다는 한 임차인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용진 대표. 나날이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까지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점점 힘이 들고 지쳐가던 때 임대료 인하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깜짝 놀랐죠. 아직까지는 세상이 살만하구나. 임대료를 깎아주심으로써 가장 큰 힘이 되죠. 그게는 어찌됐든 손님이 있든 없든 우리가 매달 드려야 되는 돈인데 그거를 뭐 인하를 해주시고 좀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보자, 좀 좋은 날이 있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장 큰 힘이 되죠, 그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똘똘 힘을 뭉쳐서 희망찬 내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서일로 마을에서 시작된 임대인이나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많은 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임차인들께서도 힘내시고 그래서 코로나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 든든한 희망을 채워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한 식당. 겉보기엔 평범한 밥집처럼 보이는데 파격적인 가격을 내세운 식당의 주인은 성북동 글라렛 수도회 소속 이문수 신부.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3,000원 김치찌개. 게다가 공깃밥은 무한 리필인 이곳을 5년째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사제복을 벗고 앞치마를 입은 사연이 궁금하기만 합니다. 처음에 이제 2015년 여름에 그 한 청년분이 고시원에서 이제 지병과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뭐 요즘 우리 막 하는 말로 이제 고독사죠. 근데 저도 뉴스를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함께 사는 시민들과 의논을 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던 거죠. 더 이상 청년들이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식당을 차렸답니다. 이곳에서는 청년뿐만 아니라 누구나 와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으면 오히려 청년들이 안 올 것 같아서 그 식당에 가는 순간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오시게 하고 편안하게 청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와서 식사하면 되겠다. 청년들이 오는 게 목적이니까.
저렴하고 푸짐한 밥 한 끼로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는데요. 물론 이 모든 일은 혼자선 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 봉사자들이 아르바이트를 자처했다는데요. 저희만 느낀 건 처음에는 봉사를 그냥 목적으로 두고 왔는데 그냥 봉사 시간 모아야지 라고 이렇게 목적으로 두고 왔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즐거움도 보게 되고 그런 것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멀리서 응원차 찾아오는 손님도 많습니다. 식당을 되게 좋아하게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기부한 걸로 되게 사람들한테 다시 베풀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 잘 몰랐는데 저도 그렇게 남들이 기부한 걸로 먹다가 보니까 저도 여기에 뭐 나름대로 조금 기부하고 또 먹고해서 되게 취지하고 잘 맞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다녀갔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때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에서 후원의 손길이 이어진다는데요. 덕분에 식당 곳간은 1년 365일 가득 차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개인 후원자분들, 이게 정기 후원자가 현재 한 1,500여 분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쉬어보진 않았지만 한 10여 개 회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게 보면은 진짜 99% 이상이 개인들이신 거죠. 예. 개개인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운영되는 식당. 최근엔 한 대학가 앞에 2호점을 오픈했다는데요. 저희끼리는 수도권에 150개 식당을 만들어보자 이런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이 청년 식당이 필요 없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죠. 그래서 저희가 150개를 만들기 전에 이 식당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된다면 저희는 또 기쁘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식당을 정리하면서 저도 이제 또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나고 싶네요. 영화 속 영웅들처럼 초능력을 휘두를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희망을 나눠주는 사람들. 평범한 우리의 영웅들이 만들어내는 작지만 위대한 기적. 고맙습니다.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대한민국을 살맛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힘입니다. 괜찮아.